이번 시간에 우리 기본 모의고사 2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입력 및 수정 기능하고 25점이 총 배점이 되어 있죠. 자, 우리 1번 문제가 이제 폼을 완성시키는 그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2번 문제가 명령 단축 컨트롤을 이제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 우리 3번 문제가 특정 단추에다가 기능을 구현하는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세 문제를 우리 엑세스를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운행 관리 폼이 있대요. 운행 관리 폼을 화면과 이제 지상에 따라서 이제 완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운행 관리라는 그 폼이 지금 이곳에 있죠. 자, 운행 관리 폼에서 일단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을 했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떴습니다. 그때 동그라미 1번 문제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이제 접수 일자가 있대요. 자, 지금 우리 접수 일자가 여기 맨 앞에 있는데, 자, 이 접수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 순으로 정렬해서 표시되도록 관련 속성을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접수 일자가 우리 10월 1일 데이터가 있고 10월 1일, 10월 1일에서 10월 1일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고요. 그 밑에는 이제 10월 2일 데이터가 이제 쭉쭉쭉 들어 있어요. 이렇게 들어 있는데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 내림차순 정렬하래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디자인북에 먼저 들어가자고요. 운행관리 요 이름에서 우리가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디자인북이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내림차순 하는 거는 우리가 이 폼 자체에다가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폼 선택기 있죠? 요거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에 속성 시트 창을 봤을 때 우리 선택 유형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정렬할 거니까 우리가 데이터는 요 탭으로 이제 이동을 해주고, 이곳에 보게 되면 우리 정렬이라고 있어요. 자, 이곳에 이제 정렬 기준하고 이렇게 들어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접수 일자요. 자, 접수 일자라는 게 있다. 접수 일자라는 그 컨트롤에 대해서 이제 내림차순 할 거니까 요 뒤에다가 이제 DESC 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돼요.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이제 우리 정렬 기준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접수 일자라는 그 필드를 가지고 내림차순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 정렬 기준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돼요. 만약에 오름차순 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안 써도 되겠죠. 안 쓰거나 아니면 ASC 그걸 이제 써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되나 안 되나 확인 좀 하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운행관리 요 이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가 이제 폼 보기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여기 나온 그 날짜를 보니까 10월 17일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고요. 10월 16일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고, 그 다음에 10월 15일 데이터가 쭉쭉쭉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접수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 정렬된 게 맞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스크롤 박대가 그랬어요. 우리 스크롤 박대가 세로만 표시되도록 관련 속성을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떴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폼을 봤을 때 이 폼의 오른쪽이요. 오른쪽에 보니까 지금 여기 세로에 우리 스크롤 박대가 전혀 없죠? 없는데 그 이제 스크롤 박대를 이제 만들어서 표시하라는 그 얘기요. 그러면 우리가 디자인북에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디자인북이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 스크롤 막대라는 거를 우리가 집어넣을 때도 이 폼 자체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해서 지금처럼 개체 속성 이 시트 창에 우리 선택 유형이 폼으로 되어 있을 때 우리가 형식이라는 요 탭이요. 형식은 탭으로 이동하게 되면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스크롤 막대라고 있습니다. 이 스크롤 막대가 지금 현재는 표시 안 함으로 돼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세로만 표시해 달라. 이렇게 해서 스크롤 막대 세로만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폼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가 이제 폼 보기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해서 우리 폼을 실행을 시켰더니 오른쪽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스크롤 박대가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폼 바닥글에 그랬어요. 폼 바닥글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데 이 영역에 txt 건수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그 컨트롤에 총 운행 건수가 표시되도록 컨트롤 원본 속성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여기 표시 얘 보니까 4개면 4개다 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달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숫자 값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 뒤에다가 이제 개라는 글자도 붙여서 우리가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건수, 개수를 이제 출력을 할 때 그때 쓰는 함수가 우리 count라는 그 함수가 있죠.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건수하고 돼 있으니까 지금 이것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가자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한 다음에 요 컨트롤을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해 보니까 오른쪽에 우리 속성 시트 창을 봤을 때 지금처럼 txt 건수도 하고 요 컨트롤이 맞죠? 이 컨트롤에 컨트롤 원본 속성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데이터란 요 탭으로 이제 이동해 주면 되겠죠. 데이터란 탭에 보게 되면 컨트롤 원본이라고 있고 이곳에다 이제 우리가 건수를 나타낼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는 count라는 그 함수를 써주면 됩니다. 해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count라고 쓰고 우리가 전체 건수를 구할 때는 우리가 가로 열어주고요. 별표만 하나 찍어주면 됩니다. 곱하기 q 이렇게 찍어주고 가로 닫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 이제 개라는 글자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 열어주고요. 우리가 이제 쌍따옴표 열어서 우리가 개라는 글자를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로 묶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 원본에다가 지금처럼 count라고 이렇게 써주고 뒤에다가 이제 개라는 글자를 붙이기 위해서 %, 개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개수가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확인 좀 하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폼 보기에서 클릭이요. 폼 보기를 클릭했더니 아래쪽에 건수하고 100개 하고 그렇게 떴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수가 나오면 이제 3번 문제도 맞게 이제 문제 푼 거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전체 레코드의 개수가 100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럼 100개라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게 맞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니까 폼 바닥글에 그랬어요. 폼 바닥글 그러면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곳에 txt 합계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자, 지금 여기 개하고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지금 이 컨트롤인 것 같아요. 이 컨트롤에 합계의 합이 이제 표시되도록 합계의 합이 이제 표시가 되도록 컨트롤 원본 속성을 설정해라. 그때 통화 형식으로 이제 표시할 것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합계 이제 합을 표시하라 그랬죠. 지금 여기 보니까 합계라는 필드가 지금 이곳에 쭉쭉쭉 들어있고 이 합계 이제 합을 이제 표시할 거니까 우리가 요 합계라는 요 필드를 우리가 sum이라는 그 함수로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통화 형식으로 표시해라. 우리가 형식을 이제 통화로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가자고요. 디자인 보기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해당 컨트롤 요걸 이제 땅 하고 찍어서 txt 합계가 맞나 일단 이름부터 확인하고요. 그때 이제 컨트롤 원본 속성을 설정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요 컨트롤 원본에다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우리 함수 이름은 sum이다. sum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우리는 합계라는 그 필드에 합계를 구할 거니까 지금처럼 합계라는 그 필드를 우리가 sum으로 싹 다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sum이라고 쓰고 합계라는 그 필드에 이제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처럼 합계라는 필드를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표시할 때 통화 형식으로 이제 표시할 것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요 형식이라는 탭으로 이동해 주면 되겠죠. 형식이라는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 맨 위에 보니까 형식이라고 있어요. 자, 요거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통화라는 게 여기 있죠. 통화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형식을 우리가 이제 통화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되나 안 되나 확인 좀 하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폼 보기에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하고 맨 밑에 봤더니 개하고 지금처럼 합계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는데 그때 이제 통화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니까 본문 영역에 그랬습니다. 본문 영역이다. 그럼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고 이 영역에 보게 되면 우리 txt 상호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자, 지금 여기 상호하고 이렇게 제목이 써져 있는 거 보니까 txt 상호라는 컨트롤이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 컨트롤에서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누르면 필드에서 이제 줄바꿈이 되도록 관련 속성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아직 설정 안 했죠? 설정 안 했을 때는 제가 만약에 신한산업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을 때 제가 엔터를 누르면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행선지로 넘어간다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거 요 상호를 찍어서 엔터를 또 땅 하고 누르면 그 옆으로 이제 이동이 된다고요. 근데 그때 이제 엔터를 눌렀을 때 줄바꿈이 되게 그렇게 이제 하라 그랬죠. 자, 그럼 요거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가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하고 나서 우리는 txt 이제 상호라는 이 컨트롤에 대해서 할 겁니다. 해서 요 상호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서 우리 txt 상호가 맞나 컨트롤 명을 먼저 확인해 주고
그때 우리 엔터를 눌렀을 때 우리가 줄바꿈이 되게 해주세요. 그거는 우리 기타라는 이 탭에서 해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 기타라는 탭으로 이동하게 되면 지금처럼 엔터키의 기능하고 지금 기본값으로 되어 있죠.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엔터키를 눌렀을 때 줄바꿈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 필드에서 줄바꿈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해서 엔터키의 기능은 줄바꿈이다. 이렇게요. 이렇게 했으면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폼 보기에서 클릭이요. 클릭한 다음에 상호 요거 첫 번째 상호를 찍게 되면 이렇게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려요. 이 상태에서 아까는 제가 여기서 엔터를 누르면 그 옆에 있는 행선지로 이동이 됐죠. 근데 지금은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그 밑에 줄로 이게 줄바꿈이 된다고요. 두 줄로 돼서 원래 써져 있던 그 상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줄바꿈이 되는 거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5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은행 관리라는 그 폼에 우리 본문이요.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 txt 상호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그 컨트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은행 관리라는 요 폼이요. 요 폼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폼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죠. 그때 우리 이제 두 번째 지상 보니까 1번 문제 그림을 이제 참조해라 그렇게 나왔죠. 자, 우리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상호라는 그 텍스트 상자요. 그 텍스트 상자에 보니까 서식이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된 것도 있고 안 돼 있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상호라는 그 필드에만 조건부 서식을 설정해라.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자, 그럼 요거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본문에 봤을 때 우리 txt 상호라는 그 컨트롤이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요 컨트롤 요거 이제 땅 하고 선택해주고 우리 더블 클릭 한번 해보자고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우리 화면 오른쪽에 속성 시트가 이렇게 나타나고 그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컨트롤 명을 확인해 줄 수 있죠. 우리 컨트롤 명을 보니까 txt 상호 요 컨트롤이 맞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속성 시트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고요. 우리가 이제 조건부 서식을 할 때는 이렇게 서식을 적용시키고자는 그 컨트롤을 먼저 선택을 해준 다음에 우리가 메뉴에 이제 서식이라는 요 메뉴를 이제 찾아가게 되면 지금 우리 컨트롤 서식에 우리 조건부 서식이라고 이곳에 이제 따로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조건부 서식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상호에 산업이라는 이 두 글자가 포함된 그 레코드에 대해서 굵은 기울인 꼴 요 서식을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 이제 새로운 규칙을 만들 거니까 여기서 이제 새 규칙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그때 현재 레코드에 그 값을 이제 확인하거나 우리가 이제 식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조건을 써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필드 값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식이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수식을 이제 작성을 해 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수식을 작성할 때 우리 상호라는 그 필드가 있다. 그 필드의 그 값이 우리 산업이라는 그 글자가 이제 포함되어 있으면 되죠. 그래서 우리 산업이라는 요 글자가 있을 때 이 앞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 요 뒤에 이제 뭐가 오든 상관없다. 요 산업이라는 요 두 글자만 이제 포함되어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제 걸어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별표 요런 이제 만능 문자를 이제 쓰기 위해서는 앞에다가 우리가 이제 라이크 연산자를 이렇게 써서 우리가 쌍따옴표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방금 썼던 그 식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곳에다가 그대로 이제 작성을 해주면 돼요. 그때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에 대해서 굵은 기울인 꼴 그 서식을 이제 적용시켜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굵게 한번 찍어주고 우리가 이제 기울인 꼴 요거 이제 한 번씩 찍어주면 되겠죠. 해서 굵게 우리 기울인 꼴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식을 이렇게 써주고 서식을 굵은 기울인 꼴이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고 우리 설정할 거 다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규칙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럼 여기서 또 확인 버튼 눌러주면 되죠.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싹 다 이제 설정할 거 다 했으니까 요거 이제 실행시켜 봐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폼 보기요. 폼 보기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우리 산업이라는 요 두 글자가 포함되어 있는 그 데이터에 대해서만 이렇게 우리 굵은 기울림꼴 그게 이제 이렇게 적용이 싹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2번 문제 다 푼 거죠. 다 풀었으니까 이 폼 이제 닫아버리자고요. 폼을 닫을 때는 폼 이름 옆에 X버튼이요. X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눌러버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운행관리라는 그 폼에 그랬습니다. 자, 운행관리라는 폼 일단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실행이 됐는데 그때 우리 요 단추가 있대요. 요 단추가 지금 이곳에 있죠. 자, 요 단추를 이제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업체별 거래 내역이라는 이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의 대화상자로 여는 그 보고서 출력이라는 매크로를 생성해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요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그때 우리 업체별 거래 내역이라는 요 보고서 있죠. 요 보고서가 인쇄 미리 보기 형태의 대화상자로 이제 짜잔하고 이제 열리면 돼요. 그때 매크로의 조건하고 조건이 나왔죠. 그때 이 데이터들 싹 다 전부 다 이제 표시하는 게 아니라 거래처 코드의 필드 값이 AA로 시작하는 그 거래처 정보만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이름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매크로를 먼저 만들어주고 그리고 내가 작성한 그 매크로를 이 단추랑 서로 이제 연결만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요 폼을 이제 닫기 누를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매크로를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만들기로 이제 이동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매크로 및 코드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매크로라는 요 아이콘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해서 매크로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매크로 1번 하고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창이 떴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보고서를 이제 열 거죠. 보고서를 열 거니까 우리가 함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픈 리포트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맨 위에서 이제 보고서 이름이 뭐야?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업체별 거래 내역이다 해서 요 보고서 이름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보기 형식은 보고서로 볼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인쇄 미리 보기로 열 거죠. 그래서 인쇄 미리 보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 주면 됩니다. 그때 인쇄 미리 보기 형태의 대화 상자로 열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창 모드는 기본이 아니에요. 기본이 아니라 우리는 대화 상자로 열어주세요라고 해서 대화 상자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매크로 조건이요. 매크로 조건은 거래처 코드라는 그 필드의 값이 AA랑 똑같은 게 아니라 AA로 시작하는 그 거래처 정보만 표시해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업체별 거래 내역이라는 이 보고서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보고서부터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이 보고서 이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우리가 이제 인쇄 미리 보기 요걸로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할게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보고서가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이렇게 열렸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맨 앞에 보니까 이제 거래처 코드라고 이렇게 있고 여기에는 지금 AA01번부터 시작해서 AA010번까지 있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BB01번부터 시작해서 BB010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CC10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있죠. 근데 그때 이렇게 모든 데이터를 다 볼 게 아니라 우리는 AA로 시작하는 그 거래처 정보만 볼 거예요. 그러면 요만큼만 보겠다 그 얘기죠. 그때 이제 거래처 코드를 보니까 이제 여러 글자로 돼 있는데 그때 얘가 이제 AA로 시작하냐? 그거 이제 물어봐야 돼요. 그거 이제 물어볼 때 우리가 이제 거래처 코드에서 왼쪽에서 두 글자를 꺼내온 다음에 그게 이제 AA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해주고 우리가 이제 where 조건문 여기다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 이제 우리가 left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나는 지금 뭐를 가지고 있다? 나는 업체별 거래 내역이라는 그 보고서에 우리 거래처 코드라는 그 필드가 있다. 그 거래처 코드 필드에서 왼쪽에서 두 글자만 꺼내와라. 그렇게 이제 꺼내온 게 이제 AA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where 조건문에다가 지금 조건식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해서 제가 where 조건문에다가 지금처럼 코드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줬습니다. 지금 여기는 업체별 거래 내역이라는 그 보고서죠. 그 보고서에 보게 되면 거래처 코드라는 그 필드가 있다. 그 필드에서
left 왼쪽에서 몇 개 꺼내와라. 두 글자를 꺼내달라. 그 두 글자 꺼내온 게 AA랑 똑같아? 그렇게 해서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식을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건까지 다 썼으니까 할 거 다 해줬죠? 그러면 요 매크로는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자고요. 해서 X 버튼이요. X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매크로 이름이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때 이제 문제에서 보고서 출력이라는 매크로를 생성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럼 여기다 이제 우리가 보고서 출력하고 이렇게 이제 매크로 이름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을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보고서 출력 이렇게 해서 매크로가 작성이 됐죠. 그러면 요 매크로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은행 관리 그 폼에 들어있는 요 단추, 인쇄라는 요 단추가 있대요. 요거랑 이제 우리가 연결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당 폼을 이제 열어야 되겠죠. 그래서 은행 관리 찍어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요. 디자인 보기 눌러서 우리가 지금 인쇄 우리 요 단추랑 이제 연결시켜주면 되겠죠. 요 단추 땅 하고 찍어서 CMD 인쇄가 맞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고요. 이 단추를 이제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매크로를 실행해 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요 단추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이벤트라는 요 탭에 보게 되면 온 클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 단추, 요 목록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이렇게 이제 매크로가 쭉쭉쭉 뜨는데 그 중에서 보고서 출력이요. 해서 제가 지금 방금 한 게 지금 요 단추요. 이 단추를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보고서 출력이라는 요 매크로를 실행시켜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설정을 해 준 겁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요 속성 시트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릴게요. 닫아버리고 이제 폼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폼 보기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실행이 됐고 그때 요 단추만 이제 땅 하고 눌러보면 되겠죠. 해서 인쇄라는 요 단추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업체별 거래 내역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보고서가 이제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나왔고요. 그때 이제 대화 상자 형태로 열어라 그렇게 나와서 지금처럼 보고서가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뜬 겁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이제 문제 다 푼 거예요. 그럼 이제 이 폼은 이제 닫아버리자고요. 닫기 이제 땅 하고 눌러주고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예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풀어봤을 때 뭐 크게 딱히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매크로를 이제 생성할 때 매크로 조건 쓰는 거 요 식도 이제 뭐 크게 어려운 그런 식은 아니었죠. 그래서 이런 조건이 나왔을 때 어떻게 이제 조건을 작성하는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어차피 이런 함수들은 웬만한 것들은 다 엑셀이랑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뭐 함수가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요 문제도 여러분들의 강의가 끝나자마자 XX 파일을 열어서 직접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문제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